제가 사실 영국에서 한 4개 반 정도의 직업을 거쳐갔거든요. 그 인턴 그래도 경력이 있었던 것 덕분이었을까요? 그렇게 원하던 디지털 마케터로서 취직을 두 번째로 영국에서 하게 됩니다. 디지털 마케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지털 마케팅 내에서도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콘텐츠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콘텐츠 마케팅 분야가 있고 아니면 그런 온라인 광고를 관리하는 그런 포지션도 있고 아니면 또 브랜딩을 관리하는 그런 포지션도 있고 이렇게 되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주로 이제 소셜 미디어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링크드인, 인디드를 활용해서 구하게 됐고요. 자격 요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그 전에 마케팅 관련 경력도 있어야 했고, 그 이제 마케팅은 굉장히 다루는 여러 가지 플랫폼, 툴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룰 줄도 알았어야 했고, 막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정말 무식하게 용감했던 저는 그 자격 요건을 다 무시하고 그냥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기도 했었고, 인턴 경력이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거를 어필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정말 운이 좋게 인터뷰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보기 전에 또 그것도 했어요.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까지 만들었어요. 경력도 없는데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뭐가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까지 만들어서 인터뷰 때 정말 정말로 깡으로 인터뷰를 봤어요. 막 정말 막 자신 있게 내가 막 너네 회사 소셜 미디어에 열심히 알려서 고객 유치를 할게. 막 이렇게 되게 자신감 있게 인터뷰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정말 막말로 속된 말로 객강이라고 할까요? 그것 때문인지 합격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때 합격 전화 받았던 그 순간을 생각하며, 너무 정말 벅차요. 그때 정말 그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합격 소식을 알리는데, 왜냐면 그때도 이미 이력서를 굉장히 많이 넣은 상태였거든요. 얼마나 정말 침대에서 방방 뛰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디지털 마케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몇 번 뭐 따로 연락을 저한테 DM을 하시거나 댓글로 물어봐 주신 적이 있어요. 뭐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했었는지나 아니면 왜 퇴사했는지 이거를 많이 물어보셨는데 네, 그걸 지금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여기는 법률 회사라고 해야 되나? 네, 법률 회사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법률 회사였고, 스타트업 회사다 보니까 뭐 시니어도 없었어요. 저를 인수인계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 저를 이제 가이드에서 끌고 가줄 만한 사람이 아예 없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 여러 가지 온라인 강의를 제공을 해주긴 했지만 이게 또 이론과 실전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온라인 강의만을 보고 스스로 어 이거를 다 막 툴도 다 새로운 걸 익혀갔어야 했고 거기에 이제 고객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마케팅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사실 음식이나 패션 이런 거는 콘텐츠가 제 생각으로는 재밌는 콘텐츠들을 만들기가 조금 수월한 편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법률과 관련된 거를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경력이 아예 없는 저한테는 이게 이제 더 어렵게 느껴졌던 거죠. 또 어려웠던 점은 성과 부분이었어요. 모든 직업이 이제 성과를 내야 하는 거는 사실인데, 특히 왜 이제 영업이라던가 마케팅, 이런 것들은 이제 숫자로 눈에 성과가 보이잖아요. 이걸 내야 하잖아요, 실적을.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그 콘텐츠를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해서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았는데, 그거를 가지고 고객 유치를 해서 숫자로서 이 저의 능력을
증명을 해내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박과 스트레스가 오면서 또 이제 아이디어도 고갈. 이게 막 스트레스 때문에 막 처음에는 콘텐츠 만드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막 너무 힘이 들어요. 막 버거워서 아이디어가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이제 이게 법률이다 보니까 뭐 이제 제가 이제 블로그 글도 쓰고 했었는데 법률 용어를 한국어로 봐도 어려운데 그걸 이제 영어로서 또 보다 보니까 근데 법률 공부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합쳐지면서 굉장히 좀 여기서는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디지털 마케터가 힘들었던 건지 아니면 여기가 법률 회사여서 너무 처음에 시작하는 분야로서 힘들었던 건지 아니면 둘 다였던 건지 그냥 이게 제 적성에 안 맞았던 건지는 아직도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일을 해보고 나서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숫자 성과가 즉각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나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구나. 그래서 아마 이 직종이 안 맞을 수도 있겠군, 안 맞는 걸 수도 있겠구나. 그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의 한 5, 6개월 정도? 네, 5, 6개월 정도 이제 일을 해보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국에서의 두 번째 직업을 이제 회사를 퇴사를 하고 정말 다사다난하죠. 네. 근데 그때 브리스톨에서도 정말 멘탈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도 정말 만만치 않게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원하던 디지털 마케팅을 해봤는데 이게 안 맞나 보다. 그래서 이제 끝끝내 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그렇게 퇴사를 결심을 하고, 앞으로는 뭘 해야 하지? 뭐, 더 해보고 싶은 게 있나? 여기 영국에서 또 굳이 일을 구할 수 있을까? 뭐, 갖가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정말 처져 있었거든요. 그때 힘들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지만, 런던이잖아요, 여러분. 돈은 이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월세, 렌트비는 계속 나가고, 먹고는 살아야겠고, 이래서, 이제, 이제 구직을 하는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알바라도 해야겠다. 이래서, 이제, 스타벅스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내내 카페에서 알바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지만 라떼 아트는 잘 못하지만, 네. 그래서 카페에서 일하는 게 낯설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이제 어렵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스타벅스 구직은 어떻게 했냐면, 구글에 스타벅스 뭐 잡스, 이렇게 스타벅스 잡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스타벅스 자체 사이트가 떠요. 근데 그 사이트 내에 영국 런던에 있는 지점들을 다 보여주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곳에 지원할래? 뭐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지원한 지점에 뽑힐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지점에서 연락이 오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지점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그쪽에 취직을 했던 경우고요. 일을 하면서 크게 어려웠던 점은 없었어요. 네. 왜냐면 뭐 영어도 물론 뭐 제가 아마 전 영상에서 스타벅스에서 배웠던 단어들, 표현들, 이런 것들을 올려놨는데요. 그런 거 외에는 특별히 막 기본적인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한테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고, 일하는 거는 카페를 해봤으니까. 네, 그것도 어렵지 않았었고, 단지 힘들었던 거는 나이가 들었나 봐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풀타임 근무였거든요.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 영상을 쭉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스타벅스를 다니면서 투잡을 했잖아요. 네. 이제 스타벅스를 다니면서도 계속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어 강사 파트타임을 뽑고 있는 거를 제가 봐가지고 이제 그거를 되게 또 운이 좋게 저는 전에 필리핀에서 한국어 강사를 했던 경력도 있고 또 한국에서 한국어 가르치는 그런 봉사를 했던 경력도 있고 한국어 교원 자격증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막 어렵지는 않게 그 파트타임을 또 구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스타벅스와 한국어 강사로서 투잡을 뛰면서 한 약 2달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일을 했고, 한국어 강사와 관련된 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었던 게 있어서, 여기? 여기다가 또 카드를 넣어 볼게요. 네. 그래서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 코멘트에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네. 그렇게 했고, 어, 저는 이제 스타벅스를 그냥 풀타임으로 물론 채용이 됐지만 아르바이트라고 임시 알바라고 생각을 했던 케이스였고 한국어 강사는 솔직히 이게 만약에 풀타임 근무였다면 사실 저는 그만두고 싶진 않았었어요. 근데 영국에서 살려면 돈이 필요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오피스 잡을 계속 찾고 있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마침 그때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합격을 하게 되어서 한국어 강사는 정말 너무너무 슬프게, 네. 너무너무 슬프게. 왜냐면 제가 또 이 현재 회사가 케임브리지에 있고 한국어 강사는 런던이었기 때문에 이게 같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만두게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제 영국에서의 직업 변천기인데요. 정말 다사다난하죠. 아, 정말 구직이라고 하면 지겹습니다. 아주. 정말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는데, 아, 힘들었던 시기도 굉장히 많았어요. 우울했던 시기도 진짜 많았고, 왜 맨날 막 탈락 메일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무뎌지기도 하면서도 계속 슬펐던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다사다난했고 또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비자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막 비자 때문에 막 채용이 안 된 경우도 있었고요. 뭐 이력서 1차 서류부터 떨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네. 그렇게 다사다난했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제가 앞으로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만 그런가요?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있죠. 네, 그래서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뭐 꼭 영국이어서가 아니라, 뭐, 제 지금, 모르겠어요. 네, 저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어디에 있든 계속해서 한번 앞으로도 그런 직업 탐구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네. 아, 주저리 말이 많았는데요. 이게 저의 직업 변천사였고, 혹시 이거 관련돼서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또 그 코멘트를 보고 컨텐츠 아이디어를 얻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